우리 구담 스님과 박기량 배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을 우리 지대방에 모시니까 아주 우리 지대방이 훤해지는데요. 네, 감사하고요. 이렇게 지대방을 우리 구담 스님은 지금 두 번째 출연이고요. 우리 박기량 배우님은 처음이잖아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담 스님. 네. 불교 영화를 만들고 있는 구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교 진홍곡 영화의 주인공 역을 맡고 있는 박기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영화 보기 전에 이렇게 또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제가 많이 기쁘고요. 어떻게 보면 최초 무용극 영화 불교 진홍곡을 연출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용극 영화 선뜻 감이 안 오시는 우리 시청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 불교 진홍곡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사실 무용곡이라는 장르 자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멜로 드라마나 액션, 뭐 네. SF 그런데 네. 그 또한 세부 장르로 들어가면 사람의 몸짓을 이용한 소재로 한 영화를 이제 무용 영화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기존의 이제 무용 영화들도 사실 많지는 않지만 네. 무용 영화들을 보면 무용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영화적인 즐거움이 조금 덜한 경우가 꽤 많이 네.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어떤 이제 무용을 기반으로 하되 영화적인 좀 드라마성을 좀 풍부하게 네. 넣고 또 시각적인 즐거움을 넣어서 네. 영화적인 장점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용 영화가 아니라 무용극 영화라고 아. 제가 장르를 명명을 하였고요. 그러셨군요. 또 이제 무용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 안에서는 이제 한국 무용이나 또 판토마임이나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극적 환상성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판토마임도 대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무용도 몸짓으로 모든 거, 뭐 사랑이나 괴로움이나 번뇌 이런 걸 몸짓으로 다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네. 거기도 음악이 있고요. 예. 뭐 또 여러 가지 조명. 극적인 부분은 네. 또 음악이 함께 네네. 하는군요. 그래서 무대에서 네. 하기 때문에 무대 조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우선 우리 박기량 배우님께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화의 그 전반적인 줄거리를 우리 배우님께서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춘천에 청평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절에 한 공주를 사랑한 청년이 네. 죽어서 상사뱀이 되었다는 맞아요. 전설이 있죠. 네. 네, 이 불교 진홍곡에서는 네. 그 전설을 모티브로 천도제가 진행이 되는데 네. 주인공인 수인의 천도제예요. 네. 그 천도제를 통해서 네. 수인이 겪는 전생과 현생의 윤회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청평사를 가면 꼭 보게 되는 그 청평사 설화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그 내용이 이 무용에 담겼구나. 이렇게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님의 그 이전 작품이잖아요. 네.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 해서 일정 부분을 수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당시도 현대무용과 그 영화적인 서사가 좀 결합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시선을 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예전에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 이제 영화적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무용 영화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영화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네. 이렇게 좀 큰 변화를 주게 되었는데요. 네. 뭐 영화의 형식이 이제 새롭고 저도 이제 처음 시도한 일이라 네. 그런 시행착오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영화를 처음 초기에 준비할 때에 시나리오대로 하려니 제작비가 좀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탁발을 해서 모은 모형금으로 이렇게 영화를 네. 하려다 보니까 예. 도저히 시나리오대로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최소한 알뜰하게 줄여서 네. 영화를 만들어야겠는데 그러고 하니까 영화적인 좀 새로운 형식의 기획을 할 수가 밖에 없다라고 네.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기량 이제 배우님, 한국무용 전공자, 또 판토마임니스트 연기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새로운 무용극 영화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그 영화의 대부분을 우리 동국대학교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촬영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촬영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 싶은데 그럴 때 또 구경이라도 좀 갈 걸 싶은데
일반적인 영화는 또 많이 다른 촬영 방식이잖아요. 특별히 그 극장 실내 촬영으로 진행하신 이유가 있을지요? 아니면 이제 청평사 지금 이야기를 담았는데 뭐 청평사 가서 해도 되고 장소가 근데 특별히 왜 이해랑 극장에서 했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해란 극장을 그나마 제가 네. 구하기 로케이션 하기가 가장 용이했다. 우리 학교니까. 네, 저도 이제 그 동국대 용이하고. 출신이고 네, 우선은. 청평사 설화는 거기서 이제 모티프만을 얻은 거라서요. 네. 그 이후에 줄거리도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네, 저도 이제 청평사를 다녀왔었는데요. 이게 무용국 영화이고 어떤 국내 최초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연 영화라는 장르가 됩니다. 네. 무대에서 하니까요. 근데 기존에 공연 영화들이 있는데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많지는 네. 않아요. 네. 근데 그 공연 영화들을 볼 때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영화스럽지 못한 점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 공연 영화를 어떻게 하면 더 영화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무대에서 찍어야겠다라고 이제 기획 초기부터 생각을 하고 그 결심을 계속 고수를 이제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편이면 또 왜 무대에서 찍고 또 제 입장에서는 불교의 어떤 제의적인 감수성 네. 또 이것과 불교의 예술적인 이 부분들이 가장 잘 어우러질 수 있지 않을까. 불교의 전통 연이나 예술, 문화, 음악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그럴 때 무대 예술에서 가장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무대에서 촬영을 임하는 걸로 결정을 네. 하게 된 것이죠. 그러셨군요. 네. 우리 박기량 배우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무용극 무대와 좀 비슷한 환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기하기가 좀 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땠어요? 제가 이제 처음 접하는 네. 영화라는 장르를 네네. 익숙한 공간인 무대라는 곳에서 네. 처음 이렇게 표현도 해보고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편안함을 가지고 네. 연기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래도 처음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무용극 영화라는 네. 게 예. 그래 조금 마음이 편안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무대의 네.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그렇죠. 이제 동선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또 안무 감독으로 네. 이 작품에 임했다 보니까 네.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보다 좀 더 네.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러셨군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 수인 역을 맡은 우리 박기량 씨인데 네.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단원이세요 보니까. 네. 어떤 인연으로 이번 영화 불교 진홍곡을 또 함께 하게 되셨을까? 네. 아무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네. 집안이 진도 식김굿을 하는 집안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그와 관련된 무속춤이나 네. 의식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석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저한테 네. 어떤 의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네. 거를 마침 의뢰를 하셨고 그래서 네, 저도 네. 그 자문을 또 드리다가 네. 영상 작업에도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주인공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박기량 배우가 연기한 부분이죠. 수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수인은 우리 불보살님의 어떤 덕이나 네. 서원 또 어떤 깨달음 네. 등을 손가락이나 손 모양, 네. 손짓으로 함축적으로 그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불교 진홍곡에서 주인공이 겪는 일련의 사건들, 네. 또 그 사건들의 개연성, 네. 또 그 사건들의 어떤 서사적인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수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네. 함축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개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전달이 될지는 네. 보시고 네.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수인이 네. 말 그대로 수인의 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용수의 첫 연기 도전. 네. 네. 왜냐면 이제 무대에 선 무용수들은 그 선이나 이런 걸 잘 표현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네. 또 연기를 해야 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그 감독님께서 이제 우리 스님을 감독님이라고 오늘은 네. 호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못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야, 이 부분 못마땅하다. 뭐 다시 하자.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두 분이서 어떻게 잘 호흡이 맞아지던가요? 네. 우리 박기량 배우님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고 우리 스님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저는 이게 어떤 도전 선택이었다기보다 네. 제 삶의 어떤 선물 같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영화를 찍는 그 환경이나 네. 이런 이 뭐 구성원들이 네. 너무 따뜻했었고요. 네. 감독님께서도 대본에 좀 어려움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거나 네. 제 첫 대사가 망측해라라는 대사였어요. 근데 네. 너무 망측해가지고 이 대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올 겁니다. 음. 지금 이렇지만 나올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한 번도 급하게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라던가 네. 뭐 다급하게 저한테 왜 아직도 안 됩니까? 라던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네. 무한한 신뢰를 가져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그 구성원들도 그 현장은 그 마음들은 따뜻했지만 정말 추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저를 위해 핫팩을 흔들고 있다던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받아서 갖다 준다던가 그 그러셨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네. 아름다웠던 네. 경험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우리 감독님이 보시는 우리 주인공 수인녀 박기량 배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안무에 있어서는 제가 무용을 걱정을 했는데 네. 근데 일단은 뭐 대한민국 최고의 무용수이기 때문에 그 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고 연기적인 예.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는 재능을 굉장히 한눈에 봤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것이다. 아. 결국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한국 무용의 그 단아함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랄까 우아함까지 한국 무용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제미가 있어요. 또 한국 무용은. 그런데 이 마임의 섬세함도 있잖아요. 마임은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마임은. 그래서 그 마임의 섬세함과 또 신비로움 그리고 불교의 성찰이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각기 다른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스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지도를 하셨을까? 감독을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저도 참 신기한 게 저도 뭔가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 네. 막연하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그리고 그 자료를 모아서 담당 경험자들을 토대로 이제 자문을 구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네. 영화 이제 사실 조화가 이렇게 잘 이루어졌는가는 관객들 평가를 받아봐야 알겠고요. 일단은 그럴 것 같고 꼭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좋다고 보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불교 영화이기 때문에 네. 잘 아시겠지만 연기적인 세계관을 저는 네.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변화되는 그 흐름 속에서 네. 뭐 그게 이제 윤회라고 이제 설정을 하면 네. 또 그 영화 곳곳에는 명상중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용이나 이 마임이 굉장히 잘 어울려지는 네. 느낌이 있고요. 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 불교적 가치를 어떻게 이 시대 대중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공통적인 소재는 또 무엇일까, 예술적 감성은 어디서 찾을까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대중들이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네. 예술들을 찾을 때 이 지점에서 저는 이제 무용극이라는 걸 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셨군요. 우리 스님께서 이 불교 영화 침체를 타파하고 싶다. 네,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스님들은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분야잖아요. 근데 이 침체를 어떻게 타파할까 저는 궁금한데 우리 스님께서 그런 이제 큰 원을 세우시고 독립 장편 영화를 기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연출 중인 이 불교 진홍곡의 경우도 제작비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크라우드 펀딩 뭐 어떻게 좀 잘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작비를 어떻게 모금을 하고 계신지 그 노하우가 궁금하네요. 대관절 이 스님이 그 제작비를 어떻게 대고 있을까? 네, 전 정말 대단히 궁금합니다, 스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중무휴 항상 모연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불교 영화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 역시나 항상 어느 목전까지 가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네. 이제 이런 여담이지만요. 제가 이 영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스크랩을 자료를 모아서 불교 기업인들, 심지어는 불교 정치인, 네. 그리고 종단의 또 이 관계자분들 네. 제안서, 기획서를 등기로 많이 보냈어요. 네. 몇백 통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회수되건 안 되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자체가 또 홍보가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도 많이 좀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의 일말의 가능성을 또 위해서요. 네. 그런 노력들이 저는 이제 의미 있다 보고, 근데 반면에 저는 이제 출가자니까 그렇게 하지만 네.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참아내기가 참 쉽지는 그렇죠. 않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가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뭐 그래도 뭐 출가자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떤 무소의 걸음처럼 가는 게 또 시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게 제 밥값을 하는 길이 좀 아닐까 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불교 영화 또 중흥이라는 큰 소원을 세우고 또 네. 가볼까 합니다. 네. 우리 스님, 제가 이제 매번 우리 스님들 나오시면은, 내 본업 따로 이것이 마치 사이드 잡처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스님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곧 그 자체가 수행이고 또 그 자체가 포교잖아요. 예, 그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 그 자체를 수행 삼아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전통 영화 매체는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있잖아요. 네. 그 OTT의 강세, 또 영화관의 관객들의 감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뭐 잘 만들어지는 영화들은 코로나 풀리고 나니까 또 뭐 관객이 꽉 차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는 지금이 오히려 침체된 불교 영화가 또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상파 방송국에 네. 유명 프로그램 만드는 이제 PD분들과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지금 넷플릭스 OTT가 네. 오히려 지상파 방송국을 거의 네. 이제 능가하고 있죠. 능가하고 있고, 네. 지상파 방송국이 하청 기지화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이제 네. 말들을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잘 몰랐는데 예. 정말로 그런 경험담을 들으면서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큰 대규모 제작비의 문제가 있죠. 넷플릭스에서만 가능한. 근데 그보다 본질적인 건 콘텐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어떤 위험성이 있는 콘텐츠랄까, 방송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건데 넷플릭스는 참신하고 기획성이 있고 그러면 다 수용을 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지원을 네. 하고요. 네. 가령 특히나 이제 종교색이 있다거나 네. 또 소재의 한계가 분명히 명확하다는 것은 우리 지상파 방송에서 거의 불가능한데 네. 넷플릭스는 그렇게 가능해요. 그렇죠. 신선한 아이디어만 네. 있으면. 그리고 또 시청자도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 풍부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불교가 이 콘텐츠를 잘 해석을 한다면 네. 이게 무한한 잠재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관심을 네. 참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는 전법의 시대. 예.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그 틀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다 어른 스님들도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넷플릭스 같은 데서 우리가 불교 영화를 틀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뭐 네. 더없이 획기적인 포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야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말 불교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포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조금 그 관심을 두고 우리가 뭔가를 제작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하나 지금 머릿속으로 기획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스님들하고 지금 잘 지금 엮어서 몇 년 후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에요, 그건. 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꼭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포교를 나서보자 이러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뭐든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진흥곡이 2023년 8월에 있잖아요. 그 세계일화 불교 영화제에서 최초 상영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창 후반 작업으로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그 후반에 훗이라고 하는죠. 네. ADR 그 이제 대사 녹음을 마쳤고요. 또 지금 이제 색보정 사운드 한참 네. 하게 바쁘게 마무리 좀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지난 21년이었죠? 네. 우리가 아시아 최대 불교 영화제로 출발을 했어요. 이 세계 1화 국제 불교 영화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에서 최대라고 볼 네, 수도 맞습니다. 있겠다 싶은데 우리 스님께서 집행위원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세계 1화 국제 불교 영화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제 열리는 국제 불교 영화제이고 올해 3일째를 맞습니다. 네. 또 올해는 이제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하는데요. 이제 동국대학교와 대한극장에서 상영을 하는데 17일 개막식 때는 동국대에서 하고, 근데 그 이후부터 폐막식까지는 이제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네. 연속으로 상영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주요 프로그램을 이제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불교 장편 영화 섹션이 있습니다. 부디스트 렌즈라고 또 있고 네. 어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또 영화들을 많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국제 공모전을 통해서 선발된 아주 엄격하게 선발된 단편 영화들이 네. 많습니다. 이처럼 아주 다양한 풍성한 불교 네. 영화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음. 또 이외에도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좀 차별화됐던 것은 이제 국내 최초로 상영되는 작품들과 또 네. 국내외의 주요 영화제들 수상한 작품들을 대거 이번에 이제 같이 네.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영화제들이 네. 좀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주요 상영작들 끝나면 관객과의 대화, CV, 또 이제 불자 관객들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 뭐 이렇게 많은 부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고 동참하셔서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좋겠고요. 또 끝으로는 이제 불교진흥국은 그 영화제 기간 동안에 있어서 2회 상영을 하고요. 네. 끝나고 나서 또 2회 그 관객과의 만남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 영화제는 전부 이제 무료로 이제 네. 진행을 하고요. 그렇죠. 예, 예. 네. 영화제 홈페이지 가서 이제 티켓 예매나 사무국 전화로 이제 티켓 예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정보를 구하셔서 네. 예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대한극장에서 했어요. 충무로에. 뭐 네. 올해 고민하는 곳이 있나요? 올해는 이제 개막식만 그 동국대 중광당에서 하고요. 네네네. 작년과 동일하게 대한극장에서 상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이제 작년에는 저도 이제 개막할 때 가서 네. 봤는데요. 뭐 올해도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좀 많이 와서 봐주시면 맞습니다.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불교 영화 섹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류 보편적인 네. 가치를 진 영화들을 네. 또 하나의 월드 이제 시네마라 해가지고 섹션을 그렇죠. 마련했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좀 관심을 네. 가질 법한 그런 네. 내용들입니다.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최초의 무용극 영화 불교 진홍곡의 감독이신 구담 스님과 또 주연 배우이신 박기량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를 통해서나 또 붓다회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그 힘으로 저희 BTN 불교 TV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BTN 불교 TV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의미 있는 전법하는데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동참하고 동행해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컨텐츠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품격 있게 만들어서 이제는 뭐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만나볼 수 있잖아요. 가정으로 잘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교 영화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이제 전통의 불교 문화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좀 더 자세하게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불교 문화를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 스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그러한 실행 과정이 바로 이제 이런 지금 불교 진흥국의 영화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뭐 이제 내용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의 그 뿌리는 불교에 있다고 이제 봐야 하는데 네.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박기량 배우가 안무하는 한국 무용도 마찬가지고 그와 네. 연이 그러한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불교 문화예술이 이제 과거의 시대에 약간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어서 네. 현대 자꾸 이 해석이 비춰줘야 되는데 이제 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이제 외부에서 불교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다거나 네. 또 불교를 제외하고 그 홍보를 포장해 보기 때문에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이 불교 예술 문화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약 부족 하나마 불교 진원곡 영화 내에서는 이제 뭐 어떤 불교 의식이나 연불 또 이제 발화춘도 좀 나옵니다. 네. 이러한 불교 연이 이 전통 예술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네. 뭐 그러한 같은 맥락이 또 될 것이고 또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될 것인데 또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거는 이제 불교 예술 문화가 현대 문화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가치로 네. 매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네. 창구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제도 또 그러한 맥락. 자꾸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늦었지만 네. 지금이라도 자꾸 실천하는 모습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좀 여담이겠습니다만은 불교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불교 영화다라고 상영하지 않고 그냥 뭐 타이틀을 보면 전혀 불교 영화 같지 않은 뭐 신과 함께라든지 신과 함께 봤을 때 우리가 불교 영화라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이건 전적으로 불교 영화예요. 그죠? 네. 뭐 그런 그 작품을 잘 만든다면 이거는 뭐 우리가 제작비를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투자하는 또 회사도 생겨날 거고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한 도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기량 우리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래 처음부터 한국무용 전공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3살 때부터 어머니가 무용 학원에 보내서 그때부터 3살 때부터. 전공을 했습니다. 예, 어머니가 어린 나이 때 보통은 이제 발레 학원을 보내든지 네. 이 여자 아이들은 그렇답니다. 어머니들이 좀 아이들의 몸매를 잡아주기 위해서 발레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꼭 전공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특별하시네요, 어머니가. 이 학원에서는 네. 이제 발레랑 현대무용도 다 같이 하는 학원이어서 네. 하지만 이제 전공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무용으로 네. 전공을 하고 아. 부전공으로 배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무용을 하려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네. 이제 어떻게 그 길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발레로 갈 것인가, 네, 네. 한국무용 할 것인가. 네. 그리고 한국무용에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무용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무용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네. 한국무용의 음악 이 국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국악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서 네. 클래식을 접하다 보니까 한국의 네. 클래식을 네. 접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편해졌고 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저 혼자 즉흥춤을 추게 되고 네. 선생님께 배웠던 어떤 가르침들을 네. 제가 해석을 해서 저는 집에 무용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제 방식대로 또 표현도 해보고 네. 복습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한국무용이 네. 너무 좋아졌고 섬세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 누구나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듯이 그렇죠. 저도 네. 에너지가 막 폭발하던 시기 때는 네. 어떤 움직임도 막 빠르게도 해봤다가 네. 현대무용도 접목해서 해봤다가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국무용의 본연의 어떤 따뜻한 감정이라든지 정서들을 네. 찾아갔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무용에 푹 빠져서 네. 대학도 이제 전공을 하시게 되고 네. 그동안에 뭐 함께한 한국 무용 작품들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이 그랬다 보니까 네. 무속춤 관련된 장르도 많이 접하고 있고 네. 또 여담입니다만 네. 제가 그 프랑스의 조세 뭉달보라는 안무가의 까르멘이라는 작품에 출연했었어요. 네. 네. 그때도 제가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정주를 들고 추는 춤을 또 춥니다. 네, 그랬던 이유가 제가 한국적인 어떤 소재나 네.
작품이나 네. 조금의 정서라도 좀 표현해 보고 싶었는데 안무가 조세 몽달보가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줘서 네. 네, 그 작품에서도 저는 한국 무용을 췄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네. 요즘 그 발레도 보니까 얼마 전에 발레도 보니까 한국적으로 표현하는 게 많더라고요. 네. 네. 이제는 소재적인 부분이 네. 부분에서 뭐 꼭 다른 나라의 어떤 역사나 네. 뭐 그런 것이 배경이 아닌 네. 신데렐라도 우리나라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백설공주도 얼마든지 할 수 그렇죠. 있고 네.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영화 개봉 앞두고 좀 떨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 공연은 네. 그 현장에서 이제 한번 치러지고 나면 네. 끝인데 네. 영화는 영상이라는 것이 남아서 남아있으니까. 네, 평생 갈 거라서 그렇죠. 네, 기대도 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기와 무용, 뭐 둘 다 쉬운 것이 없겠지만 좀 각각의 매력을 좀 비교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연기를 해보니까 네. 연기는 미세한 감정들을 네. 가까이에서 담아내야 되는 그렇죠. 작업이고 네. 또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그런 상대 배우뿐만 네. 아니라 여러 상대성을 띠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집중 속에 피어나는 어떤 매력이 있다면 네. 무용은 100이라는 에너지를 단 한 네. 차례 무대에서 지금 쏟아내야 되고 네. 그러려면 정말 엄청난 초집중을 네. 해야 되고 그걸 또 이뤄냈을 때 성취감이 남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무용가 박기량의 연기 도전 앞으로 계속 될까요? 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접한 이 연기를 네. 하면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네. 기회만 된다면 네. 계속 또 하고 싶고요. 네. 또 아울러 무용극 영화를 제작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스님께서 좋은 그 가교 역할을 하신 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미디 영화를 저보고 같이 하자고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무래도 이게 네. 예술 영화다 보니까 네. 좀 진중하고 이렇게 좀 고요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원래 좀 이렇게 약간 좀 코미디 쪽인가 봐요. 네. 그래서 글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코미디를 준비해야 되나? 네. 자, 앞으로 이제 요번 작품을 한번 두 분이 만들어 보시고 나면 우리 구담 스님도 그렇겠지만 우리 박기량 씨도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앞으로 작품을 해본다면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네. 물론 방금 말씀하신 코미디도 네네네. 그렇지만 좀 무용도 다양한 코미디극. 네, 다양한 네. 장르를 좀 접해보고 싶긴 해요. 네. 근데 이미 이 영화에서 네. 되게 여러 윤회를 네. 거쳤기 때문에 되게 네. 여러 역할을 해봤거든요. 그렇지요. 네, 근데 또 시대극이었으니까 현대극도 네.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스님 또 AI 시대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이 AI 시대에 로봇과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오거든요. 예. 그래서 로봇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어떤 역할과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교감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영화로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를 알려온 우리 이제 앞으로 승장이 되셔야 돼요, 스님. 이제 앞으로 장인이 되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거든요. 이 우리 구담 스님이신데 앞으로 계획과 서원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스님으로서 서원도 있고요. 또 영화 감독으로서 꼭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큰 서원이 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화를 하면서 늘 소원과 참회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불교미술 전공이었거든요. 네. 사찰에 모셔진 부처님을 정말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의 매체가 영화라고 또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인의 부처님을 정말 온 시방세계 천배가 화신의 부처님으로 모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영화라는 그렇죠. 매력 자체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노력을 잘 해서 불교 영화 제작을 위해서 좀 헌신을 좀 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러려면은 불교 영화 이제 양성불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를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방송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한두 편 영화를 만드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은 불교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 역할이고 네. 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함에 있어서 또 영화도 같이 제작을 네.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좋고요. 또 끝으로는 이제 사실 뭐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항상 주위 분들을 좀 이렇게 불편을 좀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이제 왜냐하면 영화를 완성을 위해서 정말로 정진을 노력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좀 이렇게 불찰이 일어나게 네. 되죠. 네, 뭐 그럴 어떻게 수 있죠. 금전적이든 네. 아니면 어떤 뭐 인사를 제대로 잘 못했다든지. 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라도 그런 결례가 됐다면 네. 좀 이제 참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예술 영화로서의 정말 진면목을 네. 드러나기 위해서 네.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정진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님, 이 자리에서 또 감사의 말씀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후원해 네.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 네.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면 이루 말할 참 방법이 없을 네. 것 같아요. 아까도 네.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제작을 또 하느냐. 네. 다 불교 인연들이죠. 그렇죠. 가까운 인연들, 또 심지어는 먼 인연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이런 방송을 또 보고요. 네. 십시일반 뭐 이렇게 네.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통장에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00원씩. 이름 밝히지 않고 네. 그럼 익명으로. 너무 고맙죠. 근데 그걸 그렇죠. 어떻게 제가 뭐 말할 수가 없는 아, 거죠. 그럼요. 근데 그런 분들 네. 금액을 떠나서 네. 제게는 너무나 큰 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떻게든 내가 이걸 감당하고 가야 할 이제 이건 네. 소임이다. 네. 그런 뜻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또 한 분 한 분 정말 큰 액수를 주신 분도 많고요. 네. 정말로 근데 작은 이렇게 네. 십시일반 하신 분도 많고 두루두루.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네. 불편함이 저는 또 마음의 상고소에 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상쇄하고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지대방처럼 정말 네. 따뜻한 마음으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네. 더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배우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박기량 씨는 또 이제 뭐랄까 이번에는 이제 연기도 함께 하지만 무용가로서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소원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무용가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네. 네, 저희 집안에 관련된 춤이에요. 네, 이 춤이 네. 그 역사 속에 남아 있는데 네. 현재는 추워지지 않는다거나 네. 추워지고 있는 춤이 지속성을 잃어간다거나 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정립과 확립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외국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네. 한국 춤에 대한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네. 굉장한 애정들이 많은데 아.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재능들을 가지고 외국에서도 활동을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불교 무용도 많이 충분히 만들어주세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식긴굿이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어 네.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재로 등록된 건 그냥 문화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식긴굿을 잘 정립을 해서 해외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큰 무용가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끝으로 우리 구담 스님께 뭐 BTN 우리 지금 지대방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지대방 보고 있는 층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아니, 젊은 분들은 이 시간에 잘 안 보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인연이 되면 보실 거고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많이 보시고 주부들 보시고 우리 스님들이 또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도 좋고 이 불교 진홍국 많이 사랑해 달라는 이 말씀도 좋고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네.
이제 미약 하나마 어쨌든 네. 이제 불교 영화의 중흥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자 합니다. 또 그러한 첫 어떤 결실로서 이번에 불교 영화제 8월에 열리는데 시사회 개봉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불교 영화 또 영상들이 정말 이 세계에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또 뒤에서 소임자 역할로서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분 불교 진홍곡, 이 불교 영화, 불교 진홍곡 잘 되길 바라고요. 두 분 네, 행보에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국내 최초 무용극 영화죠. 불교 진홍곡의 감독님이신 구담 스님과 주연 배우이신 박기량 무용가, 네, 배우라고 표현하기에는 무용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무용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담 스님의 이 서원처럼 영화 불교 진홍곡이 불교 영화의 중흥을 위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 중에 몇 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곽진희 불자님, 김도한, 김상훈 불자님, 박정윤, 최정희 불자님, 그리고 허승진 불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실 테니까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법 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